안녕하세요, 생우식입니다. 저희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 생강이는 태생적으로 신장이 약해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진료를 받으면서 신장계 질환은 수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물을 잘 마시는지 항상 신경 쓰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사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고양이는 원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물을 잘 마시게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며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 아이들과 키우며 경험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이 음수량 늘리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고양이 음수량 늘리기 빠르게 알아볼까요? 고양이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신장병. 고양이의 주요 질병 중 상당수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만성 신부전은 암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방광염, 요로결석, 하부 요로 질환 등 수분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고양이의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 했던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양반향이지만 많은 분들도 추천하는 방법이니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 물그릇 위치 바꿔주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했던 실수 중 하나는 밥그릇과 물그릇을 가깝게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료 그릇이나 화장실 근처의 물을 오염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야생에서 죽은 사냥감이나 배설물 주변의 물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본능을 무시하고 가깝게 두었으니 잘 안 먹더라고요. 그 이후 물그릇 위치를 밥그릇과 화장실의 거리를 두고 고양이가 다니는 동선에 배치를 하니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엽 수의사님 채널에서 배운 꿀팁을 공유해드리자면 고양이는 사료나 물을 마실 때 무의식 중에 주변을 경계하는 성향이 있어서 물그릇을 벽에서 좀 떨어뜨려 벽을 등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그릇 위치 바꿔주기. 고양이들도 물그릇 취향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아이들의 취향을 찾기 위해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스테인리스, 재질 모두 다 써보았지만 이 중 워스트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냄새가 배기 쉽고 그릇에 세균 번식이 쉬워서 이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베스트는 유리 그릇인 것 같아요. 새 아이들 모두 다 좋아하고 물그릇의 넓이가 넓어서 아이들이 잘 마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고양이는 집사님이 마시는 컵도 좋아한다고 하니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마실 수 있는 높이 조절과 매일 설거지하여 신선한 물을 주세요. 세 번째, 흐르는 물 주기. 저는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고양이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급수기나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서 음수량을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 급수기를 구매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먹다가 지금은 잘 먹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그릇에 흥미가 떨어진 고양이라면 자동급수기 구매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물맛 사로잡기. 고양이는 물맛에 매우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돗물, 생수, 변기물, 어항물, 정수기물, 비린맛부터 차가운 물맛까지 선호하는 물맛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희 집 고양이들은 대체적으로 수돗물을 좋아하며 컵에 있던 물도 종종 마시곤 합니다. 고양이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물맛은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잘 안 마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무염 닭 육수나 수분 보충제를 살짝 섞어서 주는 방법, 캣닙을 약간 섞는 방법, 펫 전용 우유를 급여하는 방법 등. 다섯 번째, 습식 사료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습식 사료 또한 양반향이라더니 음수량 늘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고양이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수분 섭취 방법은 습식 사료 지급하기입니다. 습식 사료는 70%에서 85% 정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수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건사료와 병행하거나 건사료 일부를 줄이고 습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습식 사료에 물을 추가해 제공하면 수분 보충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하니 습식 사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통해 음수량 증가시키기. 저는 종종 아이들이랑 사냥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면 더 물을 잘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놀이하는 곳 근처에 물그릇을 보이게 놓아두면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놀이 시간 전에 미리 물그릇을 준비하여 놀이를 시작해보기 추천드려요.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급여는 어떤가요? 저희 집 아이들은 물을 잘 마시는 편이라 강제급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주사기를 이용해 억지로 급여를 하시는데요. 이에 관해 미영철님 유튜브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급수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안 마셔도 강제로 급여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려면 음수량을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고양이는 본래 사막 출신 동물이라 물을 적게 마셔도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진화해왔지만
집의 건조한 환경, 가공된 사료, 활동량 감소 등이 겹치며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젠 집사님들께서도 의도적인 음수량 관리는 선택이 아닌 완전한 필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음수량 놀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세팅 후 물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양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